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로 가봅니다. 맞아요. 그 악명 높은 중앙대, 어렵다라고 소문난 기출을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다른 대학교랑 좀 달라요. 맞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험생들만 봐도 그래요. 거의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웬만한 대학 기출 보면 그냥 고득점 찍어요. 제가 거의 손봐줄 게 없습니다. 간혹 굉장히 어려운 독해,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문법, 이런 거 제가 좀 부가 설명해주고 좀 보완해주고 방향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정말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수험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중앙대만 만나면 고전을 면치 못해요. 처음 풀었을 때 아마 거의 반타작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도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 시중에 있는 다른 편입 영어 강사님들도 중앙대학교는 되게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거는 없고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중앙대학교를 내가 꼭 가야겠다, 중앙대학교에 딱 맞춤식의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왕 대부분 상위권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편입영어의 어휘나 논리완성에 들어가는 어휘가 어렵다라는 게 이미 주어진 사실이니까 어휘 공부할 때 그냥 쭉 나열식의 어휘보다는 어원학적인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어휘책을 보는 게 어떨까.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워드 파워 메이드 이지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원서 보면은 어원학서적 에티몰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전을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한, 심지어 아동 어원학 사전도 있단 말이야. 걔네 수준에서는 아동이지만 우리에게는 거의 뭐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저하고 함께 보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원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단어도 이런 어원을 보면 그 뜻을 갖다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영어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바탕으로 기본기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어원학 사전을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받을 거고, 어휘가 전혀 바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어원학 사전부터 어원에 관련된 그런 어휘 공부를 한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원학의 바탕을 둔 사전이나 그런 어휘 책을 갖다가 보는 것을 권해요. 이왕 어휘 공부할 거 그냥 나열지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책을 봤을 때 중앙대학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자, 2019학년도 중앙대 꽤 전 기출인데요. 2, 3년 전인데 그 기조가 계속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20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고요. 중앙대는. 자, 시험 편제는 대체로 계속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13에서 20번까지 짧은 논리완성, 긴 논리완성도 뒤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문도 길고 단어도 어렵고, 그거는 나중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짧은 논리완성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휘 문제라고 해도 뭐 진배가 없는 거죠. 자, 필기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제 영상을 좀 내리고 제가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남 씨는 좀 사라져 주세요. 자, 이제 13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이 정도구나, 어렵구나 라는 게 단번에 느낌이 오실 겁니다. 13번. 지금 선택지 4개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아시는 거 있나요? 1번 affiliation,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소속, 가입, 그죠? 정치 관련된 지문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선택지 2번 acclamation, 요즘 은근히 많이 나온 단어죠. 가만히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아이고야,
climate이란 기후란 단어가 보이죠. 기후에 맞추는 겁니다. 환경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죠? ac라는 게 이 어라는 접두사가 뭐뭐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까 1번 같은 경우에 이 feel이라는 게 어원학적으로 어떻다? 아들, 딸을 의미한단 말이야. 아들,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 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lution. 이 에브라는 건 away죠. 바깥으로 보내버리는 거고요. 여러분, lotion. 우리가 씻고 피부 촉촉히 세정할 때 쓰는 로션. 그죠? 로션.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게 3번이 이게 우리 몸을 갖다가 씻는 걸 가리킵니다. 그죠? 목욕이에요, 목욕. 그 다음에 가만히 보세요. 역시 AC가 붙어 있고 크리이샤, 크리에이트란 말이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크리에이션. 그죠? 만들어낸다.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새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부착 이런 의미가 있어요. 13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레피스 어떤 글의 맨 앞에 서문 같은 거죠. 그런 거 중에 워즈워드 굉장히 유명한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영문학과만 가면 이분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대요. 진정한 시인의 임무는 바로 투부정사하는 것이다. 벗겨내는 거야. 잘못된 이것. 장식물의 요것을 벗겨내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자연의 이걸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연의 그 모든 단순성 속에서 야, 장식물 다 치워버리고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자연의 그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 이렇게 워즈워드는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죠? 장식물들이 가입, 장식물들의 적응, 장식물들의 목욕, 장식물들이 붙어 있는 거, 쌓이는 거, 늘어나는 거 다 지워버려라. 크리션.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중앙대 문제 요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풀어보세요. 이 mer이란 단어 숙고하다 reflect on 그 다음에 deliberate on 이런 거 평상시 동의어 많이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ruminate on 요거를 보신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교수님들이 요청을 받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다른 대학교였으면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겠죠. demise. 그죠? 이게 D가 아래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보내어지는 거. 즉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죠? 소멸, 죽음. 자신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아직 안 끝났네요. 그죠? 여기 be asked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네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수들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 동안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청중도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그죠? 똑같은 물음에 대해서 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에 무엇을 impart, 어떤 지혜를 줄 것인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얘기하고 떠날 것이냐, 이걸 갖다가 청중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excoriate, 이것도 동의어로 많이 봤을 텐데 이게 코라는 게요 가죽이에요. 가죽을 바깥으로 벗겨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코르텍스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되뇌 뭐 피질 뭐 이럴 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excoriate, 가죽을 벗겨낸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늘씬 두들겨 패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죠? 누군가를 막 혹평하고 비난할 때도 쓰는 단어고요. subside는 가라앉는 거고, sub가 아래로니까, 그죠? 그 다음에 commiserate 하면은 이게 미절이잖아요. 되게 누군가를 동정하는 거죠. 함께 그 아픔을 갖다가 함께 나누는 거죠.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그나마 이제 어려운 거 다음에 쉬운 거 하나 나왔네. 그죠? 한번 풀어보세요. 19세기에 서양의 경제가 more A than B, B라기보다는 A.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more 원급 than 원급. 그죠? 농업적이기라기보다는 산업적이 되어갔죠? 가면서 교육 개혁가들이 대절이라고 항의했다. 프로테스트했다. 그럼 대절의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줘야겠지. 그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커리큘럼, 그리스어, 라틴어, 그쪽 문학 이런 거 공부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사실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를 알고 있다는 거는 과거에는 주었었겠죠. 누구에게? 귀족들과 젠트리, 신사 계급에게 저 사람 되게 교육받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인장, 도장을 콱 찍어주는 것이었겠지만 이게 주어입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게 동사 자리예요.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나옵니다. 약간 문법 문제랑도 결합이 되어 있는데 fail 투부정사, continue 투부정사, be ready 투부정사, be liable 투부정사 전부 다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한다는 점에서 투부정사랑 어울린다는 점에서 문법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건 결국 해석 문제였네요. 그죠? 야, 새로운 전문 계급들, 주로 부르주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삶을 갖다가 준비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문장의 주어가 요거란 말이야. 전통적인 커리큘럼. 답은 1번이 돼야겠죠. 이게 이렇게 준비시키지 못한다 라고 프로테스트 했겠죠. 15번은 되게 쉬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가보자. 풀어보세요. 엄청 어렵죠? 어려워요. 그죠? 갤런트란 단어 아시죠? 용감한. 그러면 자, 트래블스도 횡단하다. 트래블, 약간 동의어잖아요. 횡단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용감한 사람이어야겠죠. 왜? 근거, for. 왜냐하면 그 항해가 빈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해절다스, 위험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위태로운, 위험한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티머러스란 단어 잘 모르겠지만 티미드란 단어는 알 거 아니야. 이게 소심한, 겁 많은. 항해가 겁이 많아? 좀 약간 이상하죠? 야, 이 단어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트레피데이셔스란 형용사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트레피드란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단어보다 더 유명한 단어가 그 단어의 반대말이죠. 인트레피드. 이게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오히려 반대말이 더 유명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 설명할 때 트레피드 가만히 봐라. 트렘블, 떨다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인트레피드란 말은 떨지 않는, 이것도 약간 용감한 이런 뜻이겠죠. 과감한, 인트레피드. 브레이브란 단어의 동의어요. temerarious. 이 단어는 temerar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동의어 사전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 명사형이 가끔 많이 쓰이거든요. 뭐의 동의어로? recklessness. 그러니까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무모한, rash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무모한. 이게 이 단어겠죠. 단 몇 번? 항해가 되게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한테 쓰는 단어거든요. 야, 이렇게 물어봐요. 중앙대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추고 어쩌다 한두 개 틀리는 거는 감내해야 돼. 그러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단어 몰라요. 테네브러스. 저도 이거 사전 찾아봐야 알았어요. 뭐 검은, 어두운. 저도 이 정도라니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영어 실력자의 소유자라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볼까요? 딜루전 아시죠? 망상? 형용사겠죠? 그 다음에 파라사이트가 기생충이니까 이거는 뭐 기생충에 걸리는 병이겠죠. 망상증, 기생충에 의한 어떤 병? 아무튼 병, 나쁜 거야. 그죠? 기생충병인데 망상을 갖게 되나 보네요.
그다음에 이런 또 장애가 있나 봐요. 이 두 가지가 psychiatric illness인데 대체로 꾸며주고 있네요. 클리니션들에 의해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병들이다. 이 문장만 읽어봐도 답을 이 글이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을 만한, 이 명사랑 어울릴 만한 어떤 형용사가 뭐냐.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줘야 된다. 만약 요걸 주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맞출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스 오더를 꾸며줄 만한 형용사가 뭘까? 요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펠로니가 뭐야? 펠로니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중재, 흉악범죄 어울리지 않죠. 플래시드, 플루, 흐르다, 쭉 늘어지는, 그죠? 제 뱃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팔리스티란 단어 아시잖아요. 행복하다는 건 뭐야? 모든 게 다 갖춰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펠리시터스란 말은 굉장히 적절하고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런 겁니다. 딱 봤을 때도 왠지 이 단어일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야겠죠. 뭔가 자기적인 거예요. 뭔가 인위적인 거예요. 뭔가 지어내는 겁니다. 딜루저널, 망상. 팩트란 단어 혹시 아시나요? 팩트?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단어는 보면은 뭔가를 놓는 거예요. 놓다, put, set 이런 게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 놓여진 것.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다 할 때도 있는 거고요. manufacture처럼. fictitious, 인위적인. 답 4번. 제가 지어낸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중재, 축 늘어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답은 4번밖에 안 돼. 야, 진짜 어렵네. 그죠? 되게 인위적인, 뭔가를 지어내는 팩티셔스. 야, 정말 어렵네요. 그죠? 18번 가볼까요? 야, 이것도 그냥 자기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단어를 공부했던 친구라고 한다면 바칼로레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프랑스 입학시험. 그죠? 매트리큘레이션? 매트리는 엄마란 뜻인데 매트리큘레이션? 뭐지? 쿰라우데? 숨마 쿰라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벨리딕토리안. 어설프게 공부하면 다 틀립니다. 18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은 어떤 학교에서의 어떤 타이틀, 자격이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학생에게. 어떤 학생이냐면은 졸업식에서 폐회사 아니면 고별사, 페어웰, 저희 졸업하는 학생 떠납니다. 이런 연설을 갖다가 딜리버하는 학생이래요. 대체로 어떤 학생이 그런 거 하죠? 1등상, 그 졸업생들 가운데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보통,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가장 높은 랭킹을 갖고 있는 누구 가운데에서? 그의 졸업반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졸업 연설, 졸업사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벨리딕토리안. 가만히 보세요. 벨리. 이 단어 아시죠? 가치, 용기. 가치가 있어요.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값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딕터, 말을 해요. 연설을 합니다. 답 몇 번? 4번. 졸업 연설자예요. 그 다음에 졸업식에서 여러분, 맨 처음에 그 졸업식을 여는 오신 그 고객 내외분들, 귀빈 여러분들, 고객 내외분이래. 귀빈 내외분들을 갖다가 환영하는 인사 있잖아요. 그런 건 보통 인사를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셀루트가 인사하다죠. 셀루테토리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보통 이 사람 1등, 차석 2등이 이런 걸 하겠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죠? 매트리큘레이션은요, 대학
입학을 matriculation이라고 합니다. 매트리. 그죠? 매트리. 쿰라우데. 쿰라우데는 앞에 숨마가 붙으면은 그 최고 우등으로라는 뜻이고요. 쿰라우데 자체는 우등으로라는 부사예요. 지금 명사가 필요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가볼게요. 그 회사는 be renowned for. 요거는 관용 표현인데. Whenever they develop a new piece of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빈칸을 하는 것으로 유망하다.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란 얘기네. 혁신적이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재미난 거는 요 푸시라는 동사가 참 재미나죠. 민다는 거예요. 뭘 밀까요? 자기 한계를 미는 거겠죠. 여기 리미츠 같은 단어가 참 들어가면 주면 좋은데, 여기 바운더리 같은 명사가 들어가주면 참 좋은데, 너를 집어넣고 닫아버리는 거 봉투. 답 몇 번? 1번. 자석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상시 이런 관용 표현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푸시 드 엔벨럽이 한계를 깨다? 한계를 극복하다? 이런 표현이 있구나. 이런 걸 갖다 공부하는 계기로서 기출을 갖다가 삼으면 돼요. 느낌 오죠? 중앙대학교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 20번 가보겠습니다. 이전의 집짓기 프로그램의 경험. 근데 뭐에 의존하는 이전의 집짓기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에 의존하고 있대요. 이런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어떤 실적은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의 문제? 디자인이 조악해. 그 다음에 구조가 좀 깨지기 쉬워. 비록 그 건물들의 조립이, 공장에서의 조립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지만,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요거란 얘기네요. 다시 말하면 이것에 의존하는 어떤 집짓기 프로그램, 옛날의 집짓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립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조립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조립해서 온다는 얘기인가 보네. 근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환경에 맞춰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도 안 좋고 구조물도 약간 이동하면서 좀 튼튼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인가 보네. Sustainability, 이건 뭐랑 연관되는 단어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하나요? 지속 가능성.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발전하는 거.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경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이건 미학, 아름다움. 나쁘지 않아요. 크루드 디자인이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어셈블리 이런 것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잖아. 그 다음 크루드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는 거기 때문에 에스테틱스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야겠죠. 여기에는 에스테틱스의 반대 개념이 들어가 줘야겠지. 이거 무조건 안 되겠네. 듀러빌리티는 내구성,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오래 간다는 거하고 프레저하고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크루드하고 프레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드는 거, 어떤 원자재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서 딱 집만 옮기는 거, 이거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는 2번. 중앙대 문제가 이 정도라는 거. 실감하셨나요? 그 어려움을? 하지만 내가 조금 중앙대학교를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왕 어휘 공부할 거 좀 따로 어원사전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야겠다라는 게 좀 필요성이 좀 느껴지시죠? 제가 그걸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중앙대학교 영상 더 많이 올리면 괜찮을까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